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5월 말 비트코인 시장 움직임, 그리고 또 그 이후 전망에 대한 여러 분석 보고서입니다. 최근 가격 변동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에서 좀 주춤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장기적인 상승 전망은 여전히 유효할까? 전문가들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죠. 자, 그럼 자료를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5월 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약 11만 달러 후반대에서 10만 5천 달러 선까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같은 그런 외부 요인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단기 보유자나 장기 보유자나 다 이익을 좀 실현하려는 움직임, 이것도 포착됐다고 하고요. 특히 그 온체인 분석,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추적하는 거죠. 이걸 보면 장기 보유자들이 약 42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옮겼다. 이 점이 눈에 띄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움직임은 분명히 단기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외부 요인들하고 맞물려서 단기 전망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이나 좀 횡보할 가능성, 이런 걸 제시하는 분석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12만 달러 선을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12만 달러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에 도달하면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5월 30일에 만기였던 비트코인 옵션 물량도 규모가 꽤 컸습니다. 약 1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것도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이 됐었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네,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좀 고려할 변수들이 꽤 있군요. 근데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런 단기적인 흐름하고는 또 별개로 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다는 분석이 많다는 점이죠. 자료들을 보면요.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 이런 예측이 정말 많더라고요. 구체적인 예측치들을 보면 와, 정말 대담해요. 스톡모니 리자드 같은 분석가들은 2025년에 20만 달러 돌파 가능성 얘기하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나 번스타인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도 ETF 자금 유입을 근거로 해서 비슷하게 20만 달러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파워 법칙 모델이라고 하던가요. 과거 가격 패턴의 수학적 관계 같은 걸로 예측하는 스민스톤 위드 같은 연구자는 22만 달러에서 최대 33만 달러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석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가격을 예측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동력이 배경에 있습니다. 우선 과거 강세장 패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16년이나 2020년 반감기 이후 패턴과 유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요. 과거 패턴과의 유사성. 그렇죠. 물론 과거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죠.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제가 보기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입니다. 기반 투자자요? 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5월 한 달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이 넘는 돈이 순유입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와, 40억 달러.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분으로 약 20만 BTC를 보유 중이라는 소식이라든가 또 게임스톱 같은 상장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한 사례, 한 4,710 BTC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의 관심이 단순 투자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산으로서의 인정받는 느낌? 맞습니다.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거죠.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도 이런 강한 매수 심리를 뒷받침하는 지표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가격 예측,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특히 기관의 참여 확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모든 정보를 좀 종합해 본다면 청취자님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까요? 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관세 문제라든가 또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특정 가격대, 예를 들어 12만 달러 저항 같은 변동성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하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ETF를 통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라든가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이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다수라는 점이죠. 결국은 단기적인 파도와 장기적인 큰 흐름,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여러 요인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특히 기관 투자 확대 같은 이런 구조적 변화가 장기 가격에 미칠 영향,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과 또 장기적인 상승 기대감이 공존하는 비트코인 시장의 현재를 다각도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여기서 그러고 보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기관, 심지어는 정부까지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 변동성의 성격 자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 변동성의 성격이요? 네. 예측 불가능성이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른 어떤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적 위험 같은 게 생겨날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